어제부터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비자 발급 금지 명령을 또 뒤집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에서 분명한 인종차별적 차이가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5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 어젯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눈폭풍이 몰아쳐 많으면 18인치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눈폭풍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뉴욕시 전체를 비롯해 나서 카운티, 서펙 카운티 동쪽, 뉴저지주 전역, 허슨 밸리, 커네티컷주 남서쪽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서펙 카운티 동쪽과 뉴저지 해안은 홍수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들 지역 대부분에 강풍과 함께 폭풍설과 같은 기상 조건 아래에서 대부분 12에서 18인치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외출과 운전을 삼가하고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뉴욕주 허슨밸리 지역과 뉴저지주 북부에 많은 눈이 오고 일부 지역은 시속 50마일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어 PSE&G 등 에너지 회사들은 주민들에게 나무가 부러지거나 전기줄이 끊어져 단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각 지역 학구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눈 쌓인 길을 통학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늘 일제히 학교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만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설로 며칠 동안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고 여행과 이동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뉴욕시와 뉴저지주에서는 백신 접종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일부에도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폭설은 펜실베니아주까지 확정됐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미 어제 오전까지 약 18cm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두 군데 국제공항에서 약 200대 이상의 항공편 운행이 취소됐으며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매사추세츠주 등 중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비자 발급 금지 명령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에스더 올라바리아는 지난 주말 비자 발급 규정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적용된 트럼프 행정명령은 취업 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외국인들까지 비자 발급을 6개월간 중지시켰으며 시행일 종료를 앞둔 12월 말에 다시 3개월을 연장해 오는 3월 31일 종료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해외에 있는 신청자와 가족들은 이 같은 행정명령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H-1B뿐만 아니라 임시 계절 노동자, H-2B, 주재원 비자, 연구원이나 교수 등에게 제공하는 교환 방문 비자도 해당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자만 8,000명이며 임시 비자 해당자이지만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도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가 입국 30일 안에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의사를 밝히도록 한 행정명령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신청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비로 의료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예산관리국은 지난 25일 H-1B 배우자를 노동허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철회한다고 연방관보에 공지해 당장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인종 간 불공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유색 인종이 주로 사는 지역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 외지에서 온 백인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워스턴 하이츠에 있는 Army Track and Field Center는 뉴욕시 정부 등의 협력으로 이 지역에 주로 사는 65세 이상 유색 인종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워스턴 하이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지역으로 거주민 70% 이상이 라틴계인데 정작 이 센터에는 지역 주민보다 외지에서 온 백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빌더 블라우스 뉴욕시장 역시 이 센터에서의 백신 접종이 라틴계 지역 사회 주민 대신 외지에서 온 이에게도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한 시민은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센터 측은 모든 나머지 예약 공간은 뉴욕시 지역 주민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겠다며 최소 60%는 워스턴 하이츠, 인우드, 북중부 할럼, 브롱스 남부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 지역의 주민 37%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며 첨단 기술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공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제까지 백신을 한 회라도 맞은 18세 이상 거주 주민은 약 48만 7천여 명입니다. 이들 중 인종이 보고된 29만 7천여 명을 분류해보니 백인 14만 3,600여 명 48%, 아시아계 4만 4,400여 명과 라티노 4만 3,800여 명 각각 15%, 흑인 3만 2,900여 명 11%, 기타 3만 800여 명 10%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 살지 않지만 일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뉴욕시에서 접종받은 16만 5,700여 명 중에 인종이 확인된 9만 4,300여 명을 분석해봐도 백인이 59%를 차지해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시아계는 11%, 1만 700여 명, 라티노와 흑인은 각각 10%와 7%였고 기타는 12%, 1만 1,700여 명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종에 따른 접종률 격차가 전국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접종자 중 백인이 48%에 달하고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흑인은 접종자 중엔 3%에 그쳤으며 시카고시도 접종자 중 백인과 흑인 비중이 각각 53%와 15%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임한 5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꾸린 5명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부치 바워즈 변호사가 이끌었으며 최근 합류한 연방검사 출신의 데버라 바르비의 변호사도 사퇴했는데 이유는 트럼프와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뒤 탄핵 심판에 회부하는 것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고자 했지만 트럼프는 변호사들이 자신이 제기해온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명의 새로운 변호사를 탄핵 변론팀에 임명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변호사 데이비드 쉔과 펜실베니아주 검사 출신인 브루스 캐스터입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26일 의원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준비에 착수했으며 심판은 9일 개시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의 반란이 필요해 탄핵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측근들은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가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법학자들은 탄핵 심판에는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등 미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29일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강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효력은 오늘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발생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침을 어기면 강제 하차 명령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임 뒤 100일 동안 1억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 시작부터 복병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각 주로 보낸 수천만 회분의 백신이 운송 중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해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출범 10일째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백신 공급 현황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의 백신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4,900만 회분이 배포됐고 2,700만 회분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완료 후 데이터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200만 회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 회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출발한 백신의 운송 과정을 상세하게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는 백신의 공장 출하 단계까지만 책임지고 수송, 접종 등 이후 과정은 주정부에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은 지역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관리됐고 주정부는 하루 접종량만 집계해 연방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배포된 백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접종됐는지에 관해 연방정부도 주정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티코는 사라진 2천만 회분의 백신이 여전히 이동 중인지 창고나 냉동고에 쌓여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17대 손종만 회장에 이어 제18대 회기 연임을 확정지은 뉴저지 네일협회가 2021년 새 회기 사업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뉴저지 네일협회는 회원 배가 운동과 함께 세부적인 분야를 맡을 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을 활성화하고 현재 200명 수준인 정회원을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하위원회는 미래를 위한 1.5세 네일링 그룹, 정부, 은행 등 정보 교환, 기술, 신제품, 운영 정보 교환, 또 회원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과 문화, 봉사 등 각 분야별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회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네일 박람회 참가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예년처럼 기술, 제품, 법률, 운영 등 분야별로 개최하고 미국, 한국, 유럽 등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참가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과 함께 뉴욕과 한국 등 각 지역 네일협회와의 긴밀한 교류, 주류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한국 정부와 네일 유관단체와의 연결 등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이러한 대외 협력을 통해 이미 뉴저지주 서류미 비자도 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의 우수한 네일 인력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 AAYC는 1주년 기념 온라인 갈라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브라이언 전 군이 3년 전 AAYC를 설립한 후 많은 활동을 해오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2020년 1월 28일을 AAYC 데이라고 선포한 날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브라이언 전 군은 2017년 버겐 아카데미 교사 인종차별 사건 항의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AAYC는 1000명의 유권자 등록과 테넷플라이 마크 지나시장,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원옥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 선거운동에 앞장섰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병원, 경찰국 등에 만불의 마스크 도네이션, 코로나 희생자 가족에게 3,000불 도네이션,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념 행사에는 밥 메넨데즈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 고든 존슨 주 하원의원, 마크 지나 테넷플라이 시장,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 트레이 시절 커미셔너, 레이몬 해치 커미셔너, 장원삼 뉴욕 총영사, 남아공화국의 박철주 유엔 대사,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강철 대표 등 많은 정치인들이 축사를 보내와 AAYC의 행보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